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도 또 시사 브리핑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개성국 TV에 찾아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땅불안보 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2017년 4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26일 수요일인데 어제 못한 것을 지금 합니다. 조선일보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형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입니다. 40세 정치 신인의 신프랑스 혁명, 둘 중 한 명이 프랑스 대통령이 된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한 중도 신생 정당 앙마르슈의 에마누엘 마크롱 후보와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후보가 23일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기존의 정당을 제끼고 새로운 정당 이 둘의 대표가 제1득표, 제2득표자가 돼서 2차 결선 투표에 나가게끔 됐습니다. 이것을 신프랑스 혁명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시진핑, 그 다음에 유엔서 기권 투표, 북의 인권 결의안 사전 문의 논란, 11월 16일 기권 방침은 맞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기권하자. 그러나 참모들이 의논을 해봐라. 그랬으니까 대통령의 의견은 기권이지만 참모들이 의견을 모아서 오면은 내가 그것을 반영을 하겠다. 이 뜻이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죠?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기권했으면 좋겠다. 당신들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가져다 달라. 이거는 기권합시다. 끝! 하고 빵빵빵 쳤으면 이것은 종결적인 거죠. 네. 그러나 참모들이 의논해봐라 했으니까 이것은 의논해서 답이 나와야 된다. 이 송민순 씨의 발언이 맞는 거고 네. 이미 결정 난 거다 하는 문재인 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뭐하러 의논해요? 맞아요. 자, 북에 물어봤나 안 물어봤나? 문측 북 반응 떠보기 위한 것일 뿐. 이제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고 송은 전통문 자체가 북에 물어본 것이다. 전통문 자체가. 그래서 송민순 씨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문재인 씨는 거짓말로 계속 임기응변식으로 나가고 있다. 이게 이제 신문이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문의 일부 해명은 사실과 달라 이렇게 쓰고 있죠. 북과 직접 접촉 안 했다지만 접촉한 것이다. 기권 통보했다지만 정황과 배치된다. 그러므로 문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조선일보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정 결정 상태로 봐야 하고 잠정 결정이죠. 잠정 결정도 아니지. 대통령의 의견은 그거다. 그러나 참모들, 그 다음에 주무참모 외교부 장관하고 의논을 해봐갖고 답을 내자라고 했으므로 잠정 결정 상태로 봐야 한다. 요게 조선일보의 그래도 정직한 조선일보 기자 임민혁 기자의 분석입니다. 자, 문재인 실장이 18일 회의를 주재 안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문재인 실장이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썼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안보 정책을 논의한 당시 회의는 백종천 안보실장이 주재했다며 당시 배석자 메모를 봐도 문 실장은 오히려 찬성하자는 쪽이었다고 했다. 북한에 물어본 것인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도 결국 민주당 측 해명으로 북한에 물어봤다는 사실만 명확해졌다고 했다. 그래서 해명했지만 사실상은 북한에 물어본 것이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내용. 문 후보는 지난 19일 TV 토론에서 국정원 해외 정보망이나 휴민트 등을 통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을 해봤다고 했다. 이게 문의 거짓말 1번입니다. 아니다. 전통문으로 휴민트도 아니고 해외 정보망도 아니고 북한과 남한 간의 핫라인의 전통문으로 보냈다. 이걸 문재인이가 거짓말했다 하고 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문 후보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북측에 물어본 것이 아니고 기권 방침을 통보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이 공개한 대북 전통문 내용에는 오히려 찬송 뉘앙스가 담겨 있다. 뭔 말인지 알죠? 네. 통고는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엄령도 통고일 뿐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문재인 씨 측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조선일보나 여타 신문들이 이것을 밝히고 꼬집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측 송민순 검찰 고발 태양을 달이라고 한다. 태양을 보고 문재인은 달이라고 한다. 그 거짓말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문측 허위 주장으로 명예훼손, 송대학교 총장직 사직서 제출, 검찰 수사에도 진실은 마찬가지. 송 전 장관은 이날 북한 대학원 대학교에 사직서도 냈다. 내가 정치 논쟁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다.
회고록 논란으로 학교에 불편한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 측이 전날 공개한 2007년 11월 18일 메모 사진에서 불리한 부분을 누락하고 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문 후보 측이 당시 청와대 회의 배속자의 자필 메모 사진을 타이핑해 배포한 것과 관련 북의 사전 통지를 한다면 어떤 문장으로 할지라는 당시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의 중요한 발언을 누락시켰다. 일부러 거짓말시키려고 문재인 측이 이렇게 조작을 했다라고 하태경 의원이 공격하고 있어요. 배신의 당의 하태경 의원이. 자, 홍준표 2006년 1심의 간첩단 수사 축소 문재인이 지시한 것이다 하고 문재인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물러났던 국정원장 청와대 참모들이 수사를 반대한다. 무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양반 홍준표 씨는 그게 바로 민정수석이었던 네가 지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죠. 위키리크스서 미 외교 전문 공개 노무현 김승규 원장 불러 사퇴를 요구했다. 그래서 간첩을 잡았다고 하니까 상을 줘야 될 사람이 자기도 간첩이고 보호해야 될 간첩을 김승규 국정원장이 잡았으니까 네 나가라 이렇게 한 사건입니다. 어허. 이게 지금 노무현 정부는 이거는 간첩 정부입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그 얘기를 간첩자 한마디도 안 쓰고 홍준표 씨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2006년 1심의 간첩단 수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을 불러 수사를 그만두라고 했다. 그러며 사건 관련자가 전부 386 운동권 문 후보 측 진영 사람들이 많아서 수사를 못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는 검찰 수사에 관여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다며 그야말로 가짜뉴스라고 했다. 홍준표 씨가 폭로한 겁니다. 1심의 사건은 2006년 10월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적발한 간첩 사건이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이 이 사건 관련자들을 체포한 지 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 뒤로 수사가 더 진행됐고 재미교포 사업가 장민호와 386 운동권 출신인 최모 민노당 전 사무부총장 등 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3년 내지 7년형을 받았다. 이들은 조선노동당에 입당해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게 충성 서약을 했고 주한미군 재배치, 현황 등의 비밀 문건도 북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의 사건을 간략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문재인과 함께 활동했던 자들 중에서 간첩을 이제 누가 잡아냈죠? 김승규 국정원장이 잡아내니까 네 그만둬라 하고서 이제 사표를 내도록 노무현 대통령이 압박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국정원장이 간첩 잡았으면 박수를 치고 대서특필하고 해야 될 텐데. 네. 그래서 한 몇십 년 동안인가 간첩 잡았다는 이야기들이 정말 대서특필이 안 돼요. 아니 간첩을 보호해주고 있죠. 네. 노 전 대통령이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주장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스크가 2011년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에 따른 것이다. 외교 전문이 나타났어요.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정보 요원들과 외교 요원들이 종합을 해서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이제 1심회라고 하는 이 핵심 간첩단을 잡았는데 이 간첩단이 문재인과 같은 노무현 당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랬더니만 대통령이 김승규 국정원장을 사퇴하라고 압박해서 사퇴를 시켰다.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올라갔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 원장도 사퇴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참모 대다수가 수사를 원치 않았다. 청와대 참모 대다수가 간첩과 그랬네요. 종북 간첩단이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수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국정원장이 바뀌었으니 사의 표명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즉 노무현 대통령이 압박을 넣어서 수사 시작하자마자 그것 때문에 김승규 원장이 옷을 벗은 것 아니냐. 이게 말이죠. 시중에 파다한 내용이었어요. 파다한 내용. 그래서 이걸 홍준표 씨가 문재인 씨는 2007년도에 북에다가 우리 북한 인권선언문 찬성할까요 말까요 물었던 여적죄라고 하는 말을 표현 안 하지만 사실상은 여적죄죠. 형법 93조. 이랬던 자가 2006년대는 1심의 사건으로 이제 김승규 국정원장을 옷을 벗게 했던 민정수석이었다. 네. 저 사람도 책임이 있다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지금 보니까 뭐 공산국가로 하려면 그 사람 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맞아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야당이 안 특검을 되지. 만들어갖고, 박영수라고 하는 놈이 박지원 앞에 가서 90도로 저런 놈이 이제 사기 탄핵을 했고, 사기 대선을 하면서 이야 띄우기를 이 짓을 하는 것이 모든 신문에 50대 저두 언론사가 사람밖에 없어요.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홍준표 의원이 15% 20% 넘어서도 7% 선에서 묶어갖고 계속 보도하고 있는 것이 이 사이비 사기꾼 이 역적 이 50대 언론사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국민들이 모르면은 개돼지입니다. 아직도 모르고 처자빠져서 텔레비만 보고 있다면 개돼지입니다. 이거 두 개만 보면요,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만 꼭 찍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럼요. 느낌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이런 거예요. 태극기 애국자들도 다 깜빡 잊어버리겠어요. 자, 문재인이 요즘 제가 행복, 당 벌써 게임 끝났다는 전화 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이가 행복하대. 왜? 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바보 같은. 당 아니, 저 벌써 박근혜 게임 끝났다는 전화 대통령이 온다. 말도- 진짜 문재인이 게임 끝났을까요? 저 뒤에 우리 방청객 문재인이 게임 끝났어요? 대통령 된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죠. 끝까지 그렇죠. 가봐야죠. 끝까지 가봐야죠. 이게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걸 모르고 문재인이가 나는 행복하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뭐든지 그렇죠. 선거 끝까지 가봐야 막판기자 되죠. 문안 특보용 명함 임명장 수만 장씩 배포하고 있다. 그런 것도 이 안철수 표를 위해서 누군가가 또 이렇게 막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일부러 막 더 띄우게 해갖고 떨어뜨리는 아니 거. 자기가 페이스북에다 올렸다고 하네. 자기 이름으로. 네. 올렸다고 아니 또 자기 이름을 올리는 거 제 것도 윤회 쓰도록 해갖고 나가라가는 것처럼 아주 정부 간첩들이고 이거 자, 별의별 유승민이 짓이에요. 완주하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60매덕 받아야 되니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자, 있던데. 그러고 있는데 김무성이와 주호영이는 4.13 옥새파동의 주역이죠. 이 두 사람은 야 우리 빨리 그만 접고 국민의당에 가서 붙자. 박지원 밑에 가서 붙자. 이러고 있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끝까지 가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왜 끝까지 가지? 아니 자 끝까지 가주는 것이 안철수의 의지라고 했을 때 네. 북한 노동당의 지령은 네. 야 빨리 사표 시키고 저쪽에 가서 붙어라. 아. 이러면 글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좋다. 네 혼자 가라. 우리 38명, 39명 됐나요? 39명 국회의원들은 저쪽에 가서 붙겠다. 그러면 이게 뭐죠? 무슨 오리야? 낙동강월이요? 그렇게 만드는 전략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의총서 단일화파와 완주파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당 얘기입니다. 네. 유승민과 완주파는 TV 토론 후 조금씩 바뀐다. 남은 대선 기간 최선을 다할 뿐이다. 후보 흔드는 건 해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수도권 중심 단일화파 대선 이후 바라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가 먼저 단일화를 제안하자. 국민의당 박지원 앞에 안철수 앞에 우리가 가서 항복하자. 그리고 빨리 귀순하자. 이게 몇 시간을 끌었다는 거예요. 볼까요? 바른정당, 이게 배신정당이죠.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했다. 한 자릿수에 머무는 유승민 후보가 완주를 고집하지 말고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소속 의원의 절반가량 16명이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이제 반반으로 갈릴 겁니다. 그래서 반은 저 국민의당에 가서 붙고 반은 이제 홍준표 당에 가서 붙고 이게 이제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와 유승민과 홍준표를 싸고 있는 임명진 세력이 이것도 합쳐야 된다라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홍준표 씨는 건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하고 뒤로 물러섰어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안철수하고는 이념이 다르다. 그러나 당에서 당으로 뭘 하겠다고 하면 내가 반대하지는 않겠다 하는 것이 홍준표 씨의 입장이 아닌가. 이건 이제 확실하지 않아요. 제가 분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국민의당 일부 큰 승부수 필요. 당내에서 다시 연대론 확산. 안철수는 인위적 단일화 없다. 안철, 김종인 등 영입에 나설다. 그래서 여기 이 세력이 이거 보세요. 정병국이 제가 간첩이라고 하는 당대표입니다. 김무성이 이 여적이라고 하는 4.13 옥새파동의 주동입니다. 여기도 유승민이 4.13 옥새파동의 주동, 배신자들이죠. 주호영이
옥새 파동에서 희생양으로 자처하고 나서 여기에 가서 붙은 주호영이 이런 자들이 지금 이제 반문재인 전선을 형성하자고 박지원과 연대를 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박지원당 투항 세력이다. 자, 홍준표 보수층 내게 돌아와 내주부터 나와 문의 대결이다. 이게 맞다고 봐요. 네. 이제 내게 돌아와. 제목은 재밌네. 이제는 문제는 좌파에게다가 정권을 줄 수 없다. 그러면 그 좌파의 주자인 문재인과 안철수와 심상정이가 단일화할 것이 뻔하다. 그러면 우파도 단일화해야 된다. 그럼 단일화 주자가 누구냐? 그러면 홍준표 씨다. 그럼 홍준표 씨에게 몰아주자. 이랬을 때 지금 3대 4라고 하는 이 배분이 있어요. 좌파의 3, 그 다음에 우파의 3, 그 다음에 중도의 4. 이게 3-3-4인데, 자, 우파가 대동단결하고 좌파가 대동단결했을 때 3-3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에 4라고 하는 중도파가 이제 갈라져서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파가 단일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몇만 표라도, 몇십만 표라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 중도파 40% 중에서 21%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 19% 가져가니까 박근혜 대통령 51.6% 차지했던 것처럼 이제 그와 같은 승리가 가능해진다. 이런 계산이 나오죠. 보수 사자 단일화론 한국당에서 나왔다. 이거 읽어볼게요. 자유한국당에서는 24일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새누리당, 조원진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 등 보수 후보 4명의 조건 없는 단일화 주장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일단 빼고 보수 후보끼리라도 우선 단일화를 하자는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일단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한 뒤 선거 막판 상황에 따라 안 후보까지 단일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 안 후보를 흡수하느냐? 내가 가서 흡수당하느냐? 이거는 게임입니다. 엄청난 정치 게임입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거대한 문재인 씨를 이기려면 그렇지. 연합해야 되는데 이 연합해서 주도권을 어떻게 갖느냐? 아니면 분할을, 협치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지만 이제 이념이 다르니까 협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협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의논될 수 있다. 그랬을 때 국민들의 선택은 이제는 분명해진다. 이것도 우리가 내다보고 이제 누굴 찍을 것인가를 결심해야 한다. 그렇죠. 공산 정권으로는 하지 말자. 그럼. 이게 지금 최대 이슈죠. 황유아 한국당 중앙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회의에서 보수가 양분되어도 힘든 지경인데 4분 되어서 어떻게 큰일을 도모하겠는가. 4월 이내에 꼭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산 높은 후보에게 힘을 몰아줘야 된다고 했다. 한국당 선대의 핵심 관계자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 상당수는 이미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고 했다. 홍 후보도 이날 강원도 원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수 후보들이 전부 한마음이 돼서 단일화하면 좋고 당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당에서 추진하는 것이 임명진 세력이 안철수와 또 이제 지분을 놓고 뭐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빵청객 안철수하고 홍준표하고 이게 통합을 해도 될까요? 젊은 세대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흘러나오고 있는데. 갖고 있는 생각이 둘이 다른데 통합한다고 했고 그냥 표만 위해서 통합하는 거면 뭐. 표죠. 이거는 승리가 목적이니까 정권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죠? 제로섬.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합하는 이유가 그냥 단지 표 때문에 통합을 하는 건지 정권을 잡는 거죠. 근데 정권을 잡는 이유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정권을 같이 나라를 건지. 그러면 반만 바꾸자는 거지. 반만. 그렇지. 이제 온전하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념이 다른 정당 두 개가 합친다면은 반만 바꾸자.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한 시민으로서 생각을 하자면 솔직히 뭐 누가 지금 뭐 정말 대통령감이다 이런 건 없고 정말 과연 누가 정말 이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입에 풀칠 생각 안 하고 자기 뒷돈 챙길 생각 안 하고 자기 권력 이용하지 않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후보자가 누군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 서로 헐뜯기만 하고 자, 그런 후보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둘러싸고 있는 선거 참모와 정당의 이 사람들은 결국은 마키아벨리즘의 이 곤모와 술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의 본질 곤모와 술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치 집단에나 있다. 각 한 사람을 빼내와갖고 거기서부터 독립을 시켰을 때는 이 사람이 아주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정권을 얻기 위해서 이쪽으로 기어 들어간 이상은 거기에 구성원들의 이 마키아벨리즘의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찾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진도 나가볼게요. 홍 후보는 이날 강의했죠. 조원진 후보는 TV 토론을 거쳐 홍 후보와 단일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남 후보 측은 국익을 위해 결단할 수 있지만 보수 후보의 자질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근데 후보하는 지지하는 사람들의 인성도 중요해요. 아까 그 주변 사람들이요. 그래서 말이죠. 결국은 정치는 곤모와 술수라고 하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배제할 수가 없어요. 네. 날 좀 보소 군소 대선 후보 구명도 TV 토론 유세전 조원진 장성민 남재준 등 안보 경제 놓고 치열한 공방을 했다. 장성민이 이제 겨우 이름 한 번 나오네요. 네. 그래서 남재준 씨는 이 자리에서도 땅굴을 부인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육군참모총장하고 국정원장 하면서 땅굴을 덮었던 이력을 가지고 지금도 땅굴에 대해서 전향적인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세를 갖지 못함을 보여줬던 토론회였습니다. 한미일 대북제재 패키지 충격요법 준비, 추가 도발된 원유 공급 중단 등 중국 협조하에 징벌적 조치를 할 것이다. 한미일 육자회담 대표 오늘 회동, 석탄 철광석 완전 금수 조치 외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송환, 북중 교역 중단까지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 북의 재차 강력 경고, 시진핑 아베와 잇따라 긴급 통화, 군사 옵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래서 군사 옵션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 각하 제발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통수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신께서 이제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땅굴 대비 경계명령 내려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려주시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 스노우가 23일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필리핀 해를 지나고 있다. 칼빈 스노우 27일 동해에 해군과 다시 연합훈련을 한다. 북미 항공모함 수장 협박. 미국은 북은 도발적 언행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상 초계기 78시간 동해 추격 전 러시아 잠수함 잡았다. 지난달 한미 독수리 훈련 무슨 일이. 그래서 지난달 말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P3 해상 초계기가 한미 독수리 연습 해상 훈련을 감시하던 러시아 해군의 잠수함을 78시간 동안 추격해 러 잠수함이 결국 무리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제 공해상에서는 이제 사실상 우리 그 작전 구역이죠. 이 작전 구역 내에서는 부상해서 잠수함이 가야 되는데 이제 은밀히 숨어서 탐색 활동, 정보 정찰 활동을 하길래 우리 P3가 가서 계속 추적을 해갖고 부상하게 해서 항복했다. 이제 잠수함이 떠오르면 항복한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죠. 자, 취업 못해 버럭 취춘기 빠진 청춘, 취업 사춘기 줄임말, 불안 압박감에 예민, 가족들은 눈치 보느라 TV 시청도 조심, 가족, 친구 등 주변인과 불화. 그래서 4년제 대졸자 취업률. 그래서 65.5, 66%, 64.4인데 그러면 36%가 이제 3명 중에 2명이 취직하고 1명이 취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온라인엔 고민 토론글 많아 원서 내보라는 부모님 말씀이 미치도록 싫습니다.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지고. 자, 이게 왜 이래요? 5.18 유공자 특혜. 우리 방청객에 5.18 유공자들이 어떤 특혜를 받는지 알고 계셔요?
5.18 유공자 가족들은 그게 한 5,700명 되는데 5.18이 폭동이었습니까? 민주화였습니까? 예, 이 정치 세력은 민주화로 했지만 사실상은 북괴군이 내려와서 이제 폭동을 했다. 국가 전복 활동을 했다. 그래서 478명을 밝혀낸 김한원 박사가 계셔요. 그때 내려왔던 그 젊은이들, 사진에 찍혔던 젊은이들이 지금은 북한의 고위 당직자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사진 대조를 통해서 478명을 밝혀냈어요. 그러면 5.18 당시에 광주에 내려와서 그 휘젓고 다니던 그 주축 세력이 북한의 특수전 작전 세력인데 그랬을 때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해갖고는 등록해갖고 5.18 유공자가 된 사람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5 내지 10점을 준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점수죠. 그래서 시험을 보면 100점 맞아도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101점, 10점을 가산점 받으면 101점, 102점, 103점, 104점, 110점까지가 즐비하게 있고 여기는 잘해야 100점이고 98점, 99점 이렇게 되니까 100점짜리도 여기 101점까지 다 주고 나서 들어가니까 이게 들어갈 자리가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또 이게 정말로 그거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간첩 뭐 몇백 명이 와서 뭐 회사라고 뭐 밝혀졌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지 않는 이상 그게 대중적으로 얼마나 밝혀진지는 잘 모르거든요. 여기 한국 사람들이. 자,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5.18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 5.18 세력들이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게 따져보면 옛날 저희가 친일파 후손들 혜택받고 있는 거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혜택 받고 있나? 친일파들이? 그 사람들이 전혀 나라 안 솔직히 말해서 나라 팔아먹고 땅 팔아먹고 해갖고 챙긴 돈 지금 한국 내놓으라는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다 친일파야? 다 친일파 따져보면은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들은 5.18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민주주의 생각하네, 그 젊은 사람들에 애들은. 비하면 자, 저게 지금 전교조가 집중적으로 교육한 그렇죠. 내용들이라. 근데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아니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게 네.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친일파를 이걸 청산하지 못하고 이 친일파들이 지금까지 왔다. 박정희 대통령도 친일파다. 근데 그건 팩트예요. 어. 그 사람이 군 생활을 어디서 했는지. 네. 박정희라는 그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군 생활을 어디서 젊은 했는지. 애들이 다. 네. 그리고 북한을 봐도 독일을 봐도 독일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나치 그 세력을 완전 물리쳐왔잖아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뭐 독일은 그게 없어요. 뭐 우리는 친일파다, 우리는 빨갱이 이런 단어가 우리 한국에만 존재를 해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왜 우리 한국은 이렇게 색깔론이 강할까? 뭐 경상도, 뭐 전라도, 아니면 뭐 좌파, 우파, 뭐 빨갱이, 친일파. 그러면 대체 대한민국 사람은 대체 어디 있는 거? 그게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그렇죠. 외국에 있는 북한 동안.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런 빨갱이 공산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가장 잘한 건 친일파를 나라 팔아먹고 했던 사람들을 가장 빨리 했던 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북한이라는 독재 정권이 잘못된 거지 북한을 대놓고 다 싸잡아서 북한이 우리의 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왜 굶어 죽고 있어요? 독재 정권 3대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같이 더불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중국도 봐봐요. 공산주의인데 중국은 그래도 살 사람은 살고 같이 더불어 살잖아요. 사회주의고 거기는. 네. 독일도 봐도 동독 서독이 나눠져 있는데 그들이 그나마 지금 유럽에서 가장 중심으로 될 수 있는 이유는 나치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으로 따져보면 일본 쪽으로 일본 친일파라고 볼 수 있는데 다 싸그리 다 잡았어요. 아예 나치라는 그거를 그렇지. 뿌리를 뽑았어요. 네. 다 죽여버렸지. 근데 우리 한국은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색깔론이라는 게 생긴 거고 종북 간첩 그게 없기 때문에 장악했죠. 그 최근에 그 심상정이라는 그 대표 대선 후보 5번 그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대체 북한이 없었으면 우리 한국은 색깔론 보수 어떻게 투표할 거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 색깔이 나눠지고 보수 쪽으로 나는 뭐 보수다라고 외치는 젊은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뭐 세뇌가 되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또 뭐 누구는 뭐 조금만 내가 북한 쪽으로 얘기를 하면 너는 빨갱이다. 뭐라 그러죠? 종북이다 이러는데
그걸 다 떠나서 대한민국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예? 세금을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뭐 급식에 대해서 당연히 급식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목소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얘는 뭐 종북이다 빨갱이다. 저는 이게 웃긴 것 같아요. 이 색깔론 자체가. 그래서 그게 1975년 4월 30날 사우스 베트남이 망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공을 세운 자들이 사우스 베트남의 이 유력자들이 이 간첩짓을 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라. 그래서 사우스 베트남이 망한 이유가 간첩과 땅굴망, 구찌 땅굴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거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종북 간첩단들이 다 장악하고서 이제는 이 교육계를 다 장악하고서 무슨 일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만들자.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의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5,565대 1로 국정교과서를 폐퇴시키고 종북 간첩의 사관으로 쓰여진 이 검정교과서 7종을 5,565개 학교가 다 채택하게끔 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나라가 망해 보면 종북 간첩단들이 어떻게 활약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을 텐데. 그치, 우선은 모르니까. 지금은 한성주 장군이 누가 간첩이다 해도 왜 간첩이라 하느냐? 왜 간첩을 남발하느냐? 나는 목숨 걸고 간첩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지. 색깔론이라고 하는. 이준식이라고 하는 이 문교부 장관이 5,565대 1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고 국정교과서를 1년 유보한다, 2년 유보한다. 이걸 대통령에 대항해서 이걸 만든 자고 이제 하는 정황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이제 간첩이라고 공개를 하는데 그런 것을 알 도리가 없는 사람들은 왜 간첩이라고 할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금 하는 이 행태는 5,565대 1을 만든 것은 교육계가 이미 다 빨갛게 물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5.18 유공자 그 혜택. 5.18 유공자 혜택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게 내가 시험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볼 때 미대는 1점 더 커요. 음대는 아니, 1, 2점 때문에. 이 교육 공무원 이 중학교 교사 시험이 그렇게 어렵대요. 네. 그렇게 어렵다는 것은 바꿔놓고 말하면 100점 맞아도 어렵다는 거야. 이게 뭐냐? 2004년도에 데이터가 나왔는데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85%, 89% 이상을 5.18 유공자가 가져갔다. 이게 말이 돼요? 5.18 유공자가 얼마나 많길래 이 공무원 시험 7급, 9급에 85%, 89%를 가져가야만 되느냐? 그거는 뭔가 조사가 잘못된 것 같고 지금 우리 한국 자, 조사가 잘 됐다면? 잘 됐다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한국 젊은 세대에 취업이 안 된다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런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나 소나 지금 다 공무원 하려고 그래요.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왜? 공무원 하면 국가에서 월급 계속 꼬박꼬박 나오니까 안전빵이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전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시험 보는 사람들의 확률을 따져보면 지금 어마어마해요. 지금 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80%가 그 5.18 그 사람들의 그거나 그건 말이 안 되죠. 잠깐만. 1,000명을 뽑는다. 고급 공무원 1,000명을 뽑는다. 그러면 이 1,000명 중에 900 얼마가 85%니까 850명을 이제 5.18 유공자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850명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5.18 유공자가 몇 명이라고? 5,700명. 네. 그럼 5,700명 중에 850명이 자녀들이 뭐 둘도 있고 하나도 있고 했을 테니까 색깔이 컸기 때문에 설정이 된 거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긴 한데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교과서를 새로 뭐 한다고 했을 때 거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 아버지를 거의 신화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런 거야말로 왜곡인 거죠. 그건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저렇게 고지를 안 했는데. 하는 근데 이게 신문에 나와 있어요.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다 분석을 했던 그러니까 거고
자, 그러니까 방송만 믿었어요. 좌파 그래서. 방송국에서 오. 저렇게 세뇌를 시킨 거야. 그러네. 자, 근데 그 당시 때 MB 때 보도국을 보면 다 MB가 보도국을 장악을 했어요. 지금도 보면 박근혜 위주로 보도를 했는데 그나마 JTBC에서 가장 먼저 최순실이고 뭐고 팩트를 터뜨린 게 JTBC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언론이 팩트가 보도가 뭐 다 색깔이 자,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네, 젊은이들은. 텔레비가 선전하는 대로 그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믿고 있는 거라. 네. 그다음에 대통령도 저 사람 하는 그런 식으로 이게 돼버렸고. 근데 그 뜻은 반대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또 반대쪽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건 똑같은 거예요. 자, 뭐 저걸 이제 누가 똑같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고 누가 그렇게 이념적으로 어. 우리 젊은이들은 좌파의 좌편향 교육을 그러네, 교육을 받아와서 받았네요. 또 그렇게 또 동료들하고 이렇게 받아왔고. 근데 저희 젊은 세대가 무조건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친구놈 중은 또 자기는 보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정치라거나 이런 거는 자유잖아요. 어느 색깔이 우리가 이념에 대해서 그 색깔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자기 자율적인 거고 아니, 투표도 근데 다 자율적인 방송만 건데. 보기 때문에 자, 아니, 그러네. 그게 이제 전교조에서 예. 초, 중,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이제 좌파 이념 교육이 실시되다 보니 이거는 용서해줘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파로서 보는 관점이니까 방송 이해를 그동안. 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방송이 또 좌파로 들고 때리고 있고 그러네. 패널들도 들고 와서 때리고 있으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이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나갈게요. 정리할게요. 오늘 이거 시간 너무 많이 됐잖아. 너무 많이 됐는데요. 근데 아주 네. 중국 해군 굴기에 전 세계 냉전 때보다 군사비 더 쓴다 해서 중국 해군이 이제 이 항공모함도 제2호를 진수시키고 이렇게 해갖고 해군 굴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김대중 씨 고문인데 보수는 왜 단일화 못하나? 보수 후보들 승산 없는데도 이념과 노선 다르다며 완주 고집하고 연대도 거부. 그러나 정치는 민심 얻는 일. 연대하라 요구에 부응해 보수 세력 복원 나서야. 그리고 여기 보면 홍유의, 홍준표와 유승민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문재인 안철수와의 3파전으로는 대선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 그래도 보수가 합치는 것은 해볼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 보수의 분열로 허탈감에 빠져있는 보수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잘하면 이길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도 보수 정치는 활기를 되찾을 것이기에 말이다. 지더라도 이 단일화는 선거 후 보수 정당의 힘과 세력을 기호 집권 세력을 능히 견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 양당의 리더들이 막후에서 만나야 한다. 후보들까지 참여해 일정 시한 이내에 여론조사상 일정 수준의 지지 세력 득표에 앞선 측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공론화하고 양당의 순회들은 분열의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나 백의 종군하는 것으로 봉합의 명분을 살려야 한다. 그것을 성과시키지 못하면 보수층 유권자는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얘기는 교묘하게 안철수와 합해라. 안철수도 보수의 틀 속에서 합쳐라 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임명진 세력에 의해서 또 홍 후보가 당에서 하겠다면 내가 말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읽혀지는 내용이고 그러한 것을 김대중 씨도 이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저거는 누구죠? 박지원과 김무성의 4.13 네, 옥새파동. 옥새파동 겸 그 책략에서 가고 있는 큰 맥락에 따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사설입니다. 북한 인권안에 기권한 게 뭐 잘못이냐는 좌파 진영, 좌파 종북 진영, 문재인 진영. 예. 북한 인권안에 기권한 게 뭐가 잘못이냐? 여적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아니 기권할 수 있지. 그러나 북한에 물어보고 한 것은 여적이지. 그러니까요. 북한의 지령을 받았으니까. 네. 물어봤잖아요, 그때.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5년간 북인권안 표결에서 5년 동안 집권기에 어떻게 했느냐? 인권안 불참. 처음에는 불참. 두 번째 기권. 세 번째 기권. 성의가 없네요. 네 번째 찬성. 다섯 번째 기권. 그러면 찬성을 왜 했느냐? 5차 핵실험이 벌어지니까 전 세계가 막 규탄하고 있는데 가서 기권하기가 쑥스러웠지. 노무현 씨가. 예. 그러니까 야, 거기 찬성해줘라. 그래서 그 한 번 찬성했고 나머지는 불참하든지 기권을 했고 그리고 그걸 물어봐라.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기권이 정해진 걸 가지고 의논해 보라고 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송민수 씨는 아니다, 잠정 결론이고 우리가 이제 주무참모인 나의 의견도 듣고 해서 해보라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죠. 자, 2005년 상정된 북한 인권법 11년간이나 막고 있다가 무더기로 만들어 지난해 여야 통과시켰다. 문 후보는 이 표결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북한 인권법도 참석하지 않고 누더기로 만들어갖고 겨우 통과시키는데 이제 마지못해서 해준 자가 문재인이다 쓰고 그러니까 있어요. 15년 반대 있잖아요. 그럼 11년간이나 11년. 북한 네. 인권법, 대테러법이 15년. 테러 방지법은 15년간. 네. 문 후보는 이 표결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민주당은 그 법에 따른 북한 인권재단 출범도 사실상 막고 있다. 북한 인권재단 이것도 못 가게 막고 있어요. 지금. 그럼 뭔가 지금 자, 진짜 이상하네. 아니, 빨갱이 많네요. 빨갱이 맞아요. 북한을 오. 지금 건드리는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라. 그러네. 그걸 공격하는 조선일보. 그래서 조선일보의 가닥은 안철수 편으로 섰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죠. 네. 국민 부끄럽게 한 역대 최악급 대선 토론회. 지금 우리는 북의 핵미사일 위협 앞에서 군사조치를 포함한 미중의 선택이 우리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는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싫든 좋든 지금 후보 중 한 명에게 이런 나라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당연히 23일 토론회는 그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됐어야 했으나 시작돼 북핵 해법에 대한 공통 질문에 각자 짤막하게 답한 것이 전부였다. 북핵 대책으로 내놓은 것도 미국과의 공조,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 다자 외교 주도, 미 전술핵 재배치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들 뿐이었다. 이것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이 그 지령을 따라서 북핵 해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다루고 가는 거죠. 선제 타격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선제 타격을 할 때 계엄령 선포하고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의논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언론인데 그것은 절대로 안 하죠. 이게 대한민국의 언론이 돼버렸습니다. 반가운 수출 보조, 일자리 안 들면 무슨 소용인가. 좋은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들 수 있다. 규제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일본,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이 산 예다. 모든 대선 후보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규제를 풀어 창업과 기업 활동을 돕겠다는 후보는 눈에 띄지 않는다. 반개혁 이익 집단과 반기업 정서에 편승하려는 것이다. 그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동아일보. 네, 동아일보는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시나 됐는지. 자, 박근혜 벌써 대통령, 4시네. 대통령님을 석방해야 됩니다. 반드시 010-5368-1782입니다. 010-5368-1782.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동합시다. 메모 사진에서 불리한 부분을 누락하고 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의원은 문 후보 측이 당시 청와대 회의 배석자의 자필 메모 사진을 타이핑해 배포한 것과 관련 북의 사전 통지를 한다면 어떤 문장으로 할지라는 당시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의 중요한 발언을 누락시켰다. 일부러 거짓말시키려고 문재인 측이 이렇게 조작을 했다라고 하태경 의원이 공격하고 있어요. 배신의당의 하태경 의원이. 자, 홍준표 2006년 1심의 간첩단 수사 축소 문재인이 지시한 것이다 하고 문재인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물러났던 국정원장 청와대 참모들이 수사를 반대한다. 문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양반 홍준표 씨는 그게 바로 민정수석이었던 네가 지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죠. 위키리크스서 미 외교 전문 공개 노무현 김승규 원장 물러 사퇴를 요구했다. 그래서 간첩을 잡았다고 하니까 상을 줘야 될 사람이 자기도 간첩이고 보호해야 될 간첩을 김승규 국정원장이 잡았으니까 니 나가라 이렇게 한 사건입니다. 어허. 이게 지금 노무현 정부는
이거는 간첩 정부입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그 얘기를 간첩자 한마디도 안 쓰고 홍준표 씨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2006년 1심의 간첩단 수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을 불러 수사를 그만두라고 했다. 그러며 사건 관련자가 전부 386 운동권 문 후보 측 진영 사람들이 많아서 수사를 못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는 검찰 수사에 관여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다며 그야말로 가짜뉴스라고 했다. 이 홍준표 씨가 폭로한 겁니다. 1심의 사건은 2006년 10월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적발한 간첩 사건이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이 이 사건 관련자들을 체포한 지 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 뒤로 수사가 더 진행됐고 재미교포 사업가 장민호와 386 운동권 출신인 최모 민노당 전 사무부총장 등 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3년 내지 7년형을 받았다. 이들은 조선노동당에 입당해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게 충성 서약을 했고 주한미군 재배치, 현황 등의 비밀 문건도 북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의 사건을 간략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문재인과 함께 활동했던 자들 중에서 간첩을 이제 누가 잡아냈죠? 김승규 국정원장이 잡아내니까 네 그만둬라 하고서 이제 사표를 내도록 노무현 대통령이 압박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국정원장이 간첩 잡았으면 박수를 치고 대서특필하고 해야 될 텐데. 네. 그래서 한 몇십 년 동안인가 간첩 잡았다는 이야기들이 정말 대서특필이 안 돼요. 아니 간첩을 보호해주고 있죠. 네. 노 전 대통령이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주장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스크가 2011년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에 따른 것이다. 외교 전문이 나타났어요.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정보 요원들과 외교 요원들이 종합을 해서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이제 1심회라고 하는 이 핵심 간첩단을 잡았는데 이 간첩단이 문재인과 같은 노무현 당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랬더니만 대통령이 김승규 국정원장을 사퇴하라고 압박해서 사퇴를 시켰다.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올라갔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 원장도 사퇴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참모 대다수가 수사를 원치 않았다. 청와대 참모 대다수가 간첩과 그랬네요. 종북 간첩단이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수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국정원장이 바뀌었으니 사의 표명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즉 노무현 대통령이 압박을 넣어서 수사 시작하자마자 그것 때문에 김승규 원장이 옷을 벗은 것 아니냐. 이게 말이죠. 시중에 파다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홍준표 씨가 문재인 씨는 2007년도에 북에다가 우리 북한 인권선언문 찬성할까요 말까요 물었던 여적죄라고 하는 말을 표현 안 하지만 사실상은 여적죄죠. 형법 93조. 이랬던 자가 2006년대는 1심의 사건으로 이제 김승규 국정원장을 옷을 벗게 했던 민정수석이었다. 네. 저 사람도 책임이 있다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지금 보니까 뭐 공산국가로 하려면 그 사람 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맞아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야당이 특검을 만들어갖고 박영수라고 하는 놈이 박지원 앞에 가서 90도로 저런 놈이 이제 사기 탄핵을 했고 사기 대선을 하면서 이야 띄우기를 파도 단일화해야 된다. 그럼 단일화 주자가 누구냐? 그러면 홍준표 씨다. 그럼 홍준표 씨에게 몰아주자. 이랬을 때 지금 3대 4라고 하는 이 배분이 있어요. 좌파의 3, 그 다음에 우파의 3, 그 다음에 중도의 4. 이게 334인데 자 우파가 대동단결하고 좌파가 대동단결했을 때 3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에 4라고 하는 중도파가 이제 갈라져서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파가 단일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몇만 표라도 몇십만 표라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 중도파 40% 중에서 21%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 19% 가져가니까 박근혜 대통령 51.6% 차지했던 것처럼 이제 그와 같은 승리가 가능해진다. 이런 계산이 나오죠.
보수 사자 단일화론 한국당에서 나왔다. 이거 읽어볼게요. 자유한국당에서는 24일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새누리당, 조원진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 등 보수 후보 4명의 조건 없는 단일화 주장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일단 빼고 보수 후보끼리라도 우선 단일화를 하자는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일단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한 뒤 선거 막판 상황에 따라 안 후보까지 단일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 안 후보를 흡수하느냐, 내가 가서 흡수당하느냐, 이거는 게임입니다. 엄청난 정치 게임입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거대한 문재인 씨를 이기려면 그렇지. 연합해야 되는데 이 연합해서 주도권을 어떻게 갖느냐, 아니면 분할을, 협치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지만 이제 이념이 다르니까 협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협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의논될 수 있다. 그랬을 때 국민들의 선택은 이제는 분명해진다. 이것도 우리가 내다보고 이제 누굴 찍을 것인가를 결심해야 한다. 그렇죠. 공산 정권으로는 하지 말자. 그럼. 이게 지금 최대 이슈죠. 황유아 한국당 중앙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회의에서 보수가 양분되어도 힘든 지경인데 4분 되어서 어떻게 큰일을 도모하겠는가. 4월 이내에 꼭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산 높은 후보에게 힘을 몰아줘야 된다고 했다. 한국당 선대의 핵심 관계자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 상당수는 이미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고 했다. 홍 후보도 이날 강원도 원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수 후보들이 전부 한마음이 돼서 단일화하면 좋고 당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당에서 추진하는 것이 임명진 세력이 안철수와 또 이제 지분을 놓고 뭐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저 방청객 안철수하고 홍준표하고 이게 통합을 해도 될까요? 젊은 세대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흘러나오고 있는데. 갖고 있는 생각이 둘이 다른데 통합한다고 해서 그냥 표만 위해서 통합하는 거면 표죠. 이거는 승리가 목적이니까 정권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죠? 제로섬.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합하는 이유가 그냥 단지 표 때문에 통합을 하는 거지. 정권을 잡는 거죠. 근데 정권을 잡는 이유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정권을 같이 나라를 그러면 반만 바꾸자는 거지. 반만. 그렇지. 이제 온전하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념이 다른 정당 두 개가 합친다면은 반만 바꾸자.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한 시민으로서 생각을 하자면 솔직히 뭐 누가 지금 뭐 정말 대통령감이나 이런 건 없고 정말 과연 누가 정말 이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입에 풀칠 생각 안 하고 자기 뒷돈 챙길 생각 안 하고 자기 권력 이용하지 않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후보자가 누군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 서로 헐뜯기만 하고. 자, 그런 후보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둘러싸고 있는 선거 참모와 정당의 이 사람들은 결국은 마키아벨리즘의 이 곤모와 술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의 본질 곤모와 술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치 집단에나 있다. 각 한 사람을 빼내와갖고 거기서부터 독립을 시켰을 때는 이 사람이 아주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정권을 얻기 위해서 이쪽으로 기어 들어간 이상은 거기에 구성원들의 이 마키아벨리즘의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찾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진도 나가볼게요. 홍 후보는 이날 강의했죠. 조원진 후보는 TV 토론을 거쳐 홍 후보와 단일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남 후보 측은 국익을 위해 결단할 수 있지만 보수 후보의 자질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근데 후보하는 지지하는 사람들의 인성도 중요해요. 아까 그 주변 사람들이요. 그래서 말이죠. 결국은 정치는 곤모와 술수라고 하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배제할 수가 없어요. 네. 날 좀 보소 군소 대선 후보 구명도 TV 토론 유세전 조원진 장성민 남재준 등 안보 경제 놓고 치열한 공방을 했다. 장성민이 이제 겨우 이름 한 번 나오네요. 네. 그래서 남재준 씨는
이 자리에서도 땅굴을 부인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육군참모총장하고 국정원장하면서 땅굴을 덮었던 이력을 가지고 지금도 땅굴에 대해서 전향적인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세를 갖지 못함을 보여줬던 토론회였습니다. 한미일 대북제재 패키지 충격요법 준비, 추가 도발된 원유 공급 중단 등 중국 협조와의 징벌적 조치를 할 것이다. 한미일 육자회담 대표 오늘 회동, 석탄 철광석 완전 금수 조치 외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송환, 북중 교역 중단까지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 북의 재차 강력 경고, 시진핑 아베와 잇따라 긴급 통화, 군사 옵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래서 군사 옵션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 각하 제발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통수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신께서 이제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땅굴 대비 경계명령 내려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려주시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노가 23일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필리핀 해를 지나고 있다. 칼빈스노 27일 동해에 해군과 다시 연합훈련을 한다. 북미 항공모함 수장 협박. 미국은 북은 도발적 언행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상 초계기 78시간 동해 추격 전 러시아 잠수함 잡았다. 지난달 한미 독수리 훈련 무슨 일이. 그래서 지난달 말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P3 해상 초계기가 한미 독수리 연습 해상 훈련을 감시하던 러시아 해군의 잠수함을 78시간 동안 추격해 러 잠수함이 결국 무리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제 공해상에서는 이제 사실상 우리 그 작전 구역이죠. 이 작전 구역 내에서는 부상해서 잠수함이 가야 되는데 이제 은밀히 숨어서 탐색 활동, 정보 정찰 활동을 하길래 우리 P3가 가서 계속 추적을 해갖고 부상하게 해서 항복했다. 이제 잠수함이 떠오르면 항복한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죠. 자, 취업 못해 버럭 취춘기 빠진 청춘, 취업 사춘기 줄임말. 불안 압박감에 예민, 가족들은 눈치 보느라 TV 시청도 조심. 가족, 친구 등 주변인과 불화. 그래서 4년제 대졸자 취업률. 그래서 65.5, 66%, 64.4인데 그러면 36%가 이제 3명 중에 2명이 취직하고 1명이 취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온라인엔 고민 토론글 많아 원서 내보라는 부모님 말씀이 미치도록 싫습니다.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지고. 자, 이게 왜 이래요? 5.18 유공자 특혜. 우리 방청객에 5.18 유공자들이 어떤 특혜를 받는지 알고 계셔요? 5.18 유공자 가족들은 그게 한 5,700명 되는데 5.18이 폭동이었습니까? 민주화였습니까? 이 정치 세력은 민주화로 했지만 사실상은 북괴군이 내려와서 이제 폭동을 했다. 국가 전복 활동을 했다. 그래서 478명을 밝혀낸 김한원 박사가 계셔요. 그때 내려왔던 그 젊은이들, 사진에 찍혔던 젊은이들이 지금은 북한의 고위 당직자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사진 대조를 통해서 478명을 밝혀냈어요. 그러면 5.18 당시에 광주에 내려와서 그 휘젓고 다니던 그 주축 세력이 북한의 특수전 작전 세력인데 그랬을 때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해갖고는 등록해갖고 5.18 유공자가 된 사람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5 내지 10점을 준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점수죠. 그래서 시험을 보면 100점 맞아도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101점, 10점을 가산점 받으면 101점, 102점, 103점, 104점, 110점까지가 즐비하게 있고 여기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도 또 시사 브리핑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개성국TV에 찾아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2017년 4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26일 수요일인데 어제 못한 것을 지금 합니다. 조선일보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형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입니다.
40세 정치 신인의 신프랑스 혁명, 둘 중 한 명이 프랑스 대통령이 된다. 프랑스 대선 1차 여자도 투표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중도 신생 정당 앙마르슈의 에마누엘 마크롱 후보와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후보가 23일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기존의 정당을 제끼고 새로운 정당 이 둘의 대표가 제1득표, 제2득표자가 돼서 2차 결선 투표에 나가게끔 됐습니다. 이것을 신프랑스 혁명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시진핑, 그 다음에 유엔서 기권 투표, 북의 인권 결의안 사전 문의 논란, 11월 16일 기권 방침은 맞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기권하자. 그러나 참모들이 의논을 해봐라. 그랬으니까 대통령의 의견은 기권이지만 참모들이 의견을 모아서 오면은 내가 그것을 반영을 하겠다. 이 뜻이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죠?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기권했으면 좋겠다. 당신들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가져다 달라. 이거는 기권합시다. 끝! 하고 빵빵빵 쳤으면 이것은 종결적인 거죠. 네. 그러나 참모들이 의논해봐라 했으니까 이것은 의논해서 답이 나와야 된다. 이 송민순 씨의 발언이 맞는 거고 네. 이미 결정 난 거다 하는 문재인 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뭐하러 의논해요? 맞아요. 자, 북에 물어봤나 안 물어봤나? 문측 북 반응 떠보기 위한 것일 뿐. 이제 이렇게 거짓말하고 말 있고 바꾸기. 송은 전통문 자체가 북에 물어본 것이다. 전통문 자체가. 그래서 송민순 씨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문재인 씨는 거짓말로 계속 임기응변식으로 나가고 있다. 이게 이제 신문이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문의 일부 해명은 사실과 달라 이렇게 쓰고 있죠. 북과 직접 접촉 안 했다지만 접촉한 것이다. 기권 통보했다지만 정황과 배치된다. 그러므로 문은 거짓말하고 있다. 라고 조선일보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정 결정 상태로 봐야 하고, 잠정 결정이죠. 잠정 결정도 아니지. 대통령의 의견은 그거다. 그러나 참모들, 그 다음에 주무참모 외교부 장관하고 의논을 해봐갖고 답을 내자라고 했으므로 잠정 결정 상태로 봐야 한다. 요게 조선일보의 그래도 정직한 조선일보 기자 임민혁 기자의 분석입니다. 자, 문재인 실장이 18일 회의를 주재 안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문재인 실장이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썼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안보 정책을 논의하는 당시 회의는 백종천 안보실장이 주재했다며 당시 배석자 메모를 봐도 문 실장은 오히려 찬성하자는 쪽이었다고 했다. 북한에 물어본 것인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도 결국 민주당 측 해명으로 북한에 물어봤다는 사실만 명확해졌다고 했다. 그래서 해명했지만 사실상은 북한에 물어본 것이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내용. 문 후보는 지난 19일 TV 토론에서 국정원 해외 정보망이나 휴민트 등을 통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을 해봤다고 했다. 이게 문의 거짓말 1번입니다. 아니다. 전통문으로 휴민트도 아니고 해외 정보망도 아니고 북한과 남한 간의 핫라인의 전통문으로 보냈다. 이걸 문재인이가 거짓말했다 하고 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문 후보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북측에 물어본 것이 아니고 기권 방침을 통보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이 공개한 대북 전통문 내용에는 오히려 찬송 뉘앙스가 담겨 있다. 뭔 말인지 알죠? 네. 통고는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엄령도 통고일 뿐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문재인 씨 측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조선일보나 여타 신문들이 이것을 밝히고 꼬집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측 송민순 검찰 고발을 태양을 달이라고 한다. 태양을 보고 문재인은 달이라고 한다. 그 거짓말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문측 허위 주장으로 명예훼손, 송대학교 총장직 사직서 제출, 검찰 수사에도 진실은 마찬가지. 송 전 장관은 이날 북한대학원 대학교에 사직서도 냈다. 내가 정치 논쟁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다. 회고록 논란으로 학교에 불편한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 측이 전날 공개한 2007년 11월 18일 이 짓을 하는 것이 모든 신문에 50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홍준표 의원이 15% 20% 넘어서도 7% 선에서 묶어갖고 계속 보도하고 있는 것이
이 사이비 사기꾼 이 역적 이 50대 언론사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국민들이 모르면은 개돼지입니다. 아직도 모르고 처자빠져서 텔레비만 보고 있다면 개돼지입니다. 이거 두 개만 보면요,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만 꼭 찍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럼요. 느낌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이런 거예요. 태극기 애국자들도 다 깜빡 잊어버리겠어요. 자, 문재인이 요즘 제가 행복, 당 벌써 게임 끝났다는 전화 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이가 행복하대. 왜? 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바보 같은. 당 아니, 저 벌써 박근혜 게임 끝났다는 전화 대통령이 온다. 말도- 진짜 문재인이 게임 끝났을까요? 저 뒤에 우리 방청객 문재인이 게임 끝났어요? 대통령 된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죠. 끝까지 그렇죠. 가봐야죠. 끝까지 가봐야죠. 이게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걸 모르고 문재인이가 나는 행복하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뭐든지 그렇죠. 선거 끝까지 가봐야 막판기자 되죠. 문안 특보용 명함 임명장 수만 장씩 배포하고 있다. 그런 것도 이 안철수 표를 위해서 누군가가 또 이렇게 막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일부러 막 더 띄우게 해갖고 떨어뜨리는 아니 거. 자기가 페이스북에다 올렸다고 하네. 아, 자기 이름으로. 올렸다고 하네. 네. 아니요, 또 자기 이름을 올리는 거, 제 것도 윤회 쓰도록 해갖고 나가라가는 것처럼 아주 정부 간첩들이고 이거 별의별 짓 유승민이 해요. 완주하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60매덕 받아야 되니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자, 있던데. 그러고 있는데 김무성이와 주호영이는 4.13 옥새파동의 주역이죠. 이 두 사람은 야 우리 빨리 그만 접고 국민의당에 가서 붙자. 박지원 밑에 가서 붙자. 이러고 있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끝까지 가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왜 끝까지 가지? 아니 자 끝까지 가주는 것이 안철수의 의지라고 했을 때 네. 북한 노동당의 지령은 네. 야 빨리 사표 시키고 저쪽에 가서 붙어라. 아. 이러면 글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좋다. 네 혼자 가라. 우리 38명, 39명 됐나요? 39명 국회의원들은 저쪽에 가서 붙겠다. 그러면 이게 뭐죠? 무슨 오리야? 낙동강오리요? 그렇게 만드는 전략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의총서 단일화파와 완주파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당 얘기입니다. 네. 유승민과 완주파는 TV 토론 후 조금씩 바뀐다. 남은 대선 기간 최선을 다할 뿐이다. 후보 흔드는 건 해당 행위다. 해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수도권 중심 단일화파 대선 이후 바라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가 먼저 단일화를 제안하자. 저 국민의당 박지원 앞에 안철수 앞에 우리가 가서 항복하자. 그리고 빨리 귀순하자. 이게 몇 시간을 끌었다는 거예요. 이게 볼까요? 바른정당, 이게 배신정당이죠.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했다. 한 자릿수에 머무는 유승민 후보가 완주를 고집하지 말고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소속 의원의 절반가량 16명이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이제 반반으로 갈릴 겁니다. 그래서 반은 저 국민의당에 가서 붙고 반은 이제 홍준표 당에 가서 붙고 이게 이제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와 유승민과 홍준표를 싸고 있는 임명진 세력이 이것도 합쳐야 된다라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홍준표 씨는 건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하고 뒤로 물러섰어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안철수하고는 이념이 다르다. 그러나 당에서 당으로 뭘 하겠다고 하면 내가 반대하지는 않겠다 하는 것이 홍준표 씨의 입장이 아닌가. 이건 이제 확실하지 않아요. 제가 분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국민의당 일부 큰 승부수 필요. 당내에서 다시 연대론 확산. 안철수는 인위적 단일화 없다. 안철, 김종인 등 영입에 나설다. 그래서 여기 이 세력이 이거 보세요. 정병국이 제가 간첩이라고 하는 당대표입니다. 김무성이 이 여적이라고 하는 4.13 옥새파동의 주동입니다. 여기도 유승민이 4.13 옥새파동의 주동, 배신자들이죠. 주호영이 옥새파동에서 희생양으로 자처하고 나서 여기에 가서 붙은 주호영이 이런 자들이 지금 이제 반문재인 전선을 형성하자고 박지원과 연대를 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박지원당 투항 세력이다. 자, 홍준표 보수층 내게 돌아와 내주부터 나와 문의 대결이다. 이게 맞다고 봐요. 네. 이제 내게 홍준표 돌아와. 제목은 재밌네. 이제는 문제는 좌파에게다가 정권을 줄 수 없다. 그러면 그 좌파의 주자인 문재인과 안철수와 심상정이가 단일화할 것이 뻔하다.
그러면